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파티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제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이 생일 아니면 별로 파티라고 할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 홈파티, 가면 파티, 할로윈 파티, 성년 파티, 뭐 청년 파티, 베이비 파티, 키즈 파티, 뭐 여러 가지 뭐 별의 별 파티가 다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대세로 떠오르는 이 파티 문화,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실 텐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내 1호 파티 플래너 윤지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확실히 뭐 어떤 파티 플래너답게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티센터는요, 파티에 관련된 감성 마케팅을 하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티 플래너가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기업의 홍보 파티, 또 뭐 런칭 파티, 또 드라마나 영화 관련된 파티에 관련된 제작 보고회, 그리고 또 VIP 마케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파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네. 국내 1호입니까? 1호? 네, 국내 1호입니다. 파티 플래너? 네, 네. 지금 몇 명의 파티 플래너가 있어요? 원래 1호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지 않아서 네, 제가 가르친 예. 제자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요? 엄청난 파티가 원조시네요. 있겠죠. 또 네, 떡볶이에 네. 있어서는 마복님 할머니 네, 같은 네. 그런 원조의 느낌을. 네, 그렇게 봐주시면 뭐 영광입니다. 예, 예. 요즘 뭐 핫하지 않습니까, 파티? 네, 아무래도 파티가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일상생활이 굉장히 친근하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어떤 사람들은 네, 약간 어떤 사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돈 없는 사람들은 약간 아니신 것 부담이 좀 같은데. 되고 네, 네. 제 개인 이야기에는 네. 약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사실 파티는 지금 굉장히 일상화돼서 케이크 하나만 놓더라도 그 자체가 파티이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문화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기업 또한 예전에는 고객의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파티했지만 네.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조직 결속을 높이기 위한 툴로도 파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대표님께서 과연 뭐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좀 확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네, 네.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보온할 수 있게 넣어놨다가 바로 아이들 먹기 전에 놔주는 걸로 하고 기획을 좀 해주세요. 도심에서 즐기는 팜파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런칭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들과 마지막 마무리 회의 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지만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저희 파티센터의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 그러니까 도시명 팜파티를 즐기는 원스팜의 제1호점 샘플링 매장입니다.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제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공간이고요. 도시명 팜파티장 안에서는 기존의 도심에서 버려진 일회용 물건 이런 것들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되는 거를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티 비즈니스가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번 그 킥오프 파티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페스티벌로 하면 좋은데 옛날에 페스티벌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관련된 파티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 음악, 그다음에 음식, 공간 전체에 대한 오감 만족이 들어가는 공간 설계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요, 농부 도시락과
다양한 동화 속의 착즙 주스들입니다. 동화 속에 있는 다양한 테마들과 같이 엮어서 기획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샘플링한 거를 저희 이제 식구들이랑 테스팅해보고 먹어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티센터는 가족이 중심 또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파티 문화를 올해 리드하는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원스팜 통해서 파티센터가 또 새로운 파티 시장을 개척하는 리더로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지켜봤습니다. 네, 대표님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 목걸이가 거의 뭐 자전거 체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좀 네네. 좋아하시네요. 귀골이 조금 장대하다 보니까 액세서리를 좀 큰 거를 해도 네네네. 잘 어울리는 것 예, 같습니다. 확실히 그 네. 파티 하시는 분 답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봤는데 어떻게 좀 이벤트 회사 같은 개념인데 약간 더 고급화된 어떤 전략으로 펼쳐나가시는 게 네, 맞죠? 어쨌든 파티가 이벤트의 한 장르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파티라는 특화된 틈새를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오션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요즘에는 또 파티가 진입 장벽이 좀 낮아져서요. 네네. 근데 그렇지만 파티라는 시장 자체가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네. 계속 이렇게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소재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에게 파티는 약간 블루오션 같은 시장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기획을 하셨던 어떤 이색적인 파티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홈쇼핑에서 아파트를 내다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 방송 3사 뉴스에도 다 나오고 네. 네, 그런 좀 파티를 통한 새로운 틈새를 상품화하고 개발한 그런 또 재미있었던 네. 네, 이건 뭐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획력이 출중해야 할 수 네, 있는 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어차피 파티가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고객이 똑같지 않잖아요. 항상 새로운 사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네. 그때그때마다 연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런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되는 그런 복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999년도에 파티 관련된 시장을 개발해서 처음 시작해서요. 네. 2004년 법인 전환하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 일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IMF 때 시작을 하셨네요. 가장 나라가 힘들었을 네,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도 IMF의 그 눈물이 좀 섞여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에서만 보던 그런 파티를 사교 댄스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파티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한 것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런 파티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파티를 원했는데 관련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많은 주문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회사를 창업하고 문을 열었는데 6개월 동안 거의 30만 원 정도쯤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나 보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도 기적이 오는데요. 네, 여러분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파티로 돈을 버는 여자이고요. 파티센터의 대표 파티 플래너를 맡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런 파티라는 비즈니스를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또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꿈꾸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막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파티라는 시장을 처음 알게 된 것, 파티 문화를 처음 알게 된 거는요. 저는 91학번인데요. 성신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제 학번이 913602 제 학번인데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이렇게 키도 크고 좀 체격이 좋고 또 춤을 되게 좋아해서 대학교 동아리가 제가 응원단을 했어요. 여대 응원단을 했는데 이것을 딱 그만두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파티를 만나면서 이걸 그만두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무용과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대사관 자녀들의 그런 성년식을 파티를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스텝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2학년 때 이제 과 대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파티 문화를 경험해 보지 않고 또 영화 같은 데에서만 보던 그런 파티를 제가 이 교수님을 도와서 사교 댄스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파티에 참여하면서 드레스를 입어보고요. 또 춤을 또 신청해서 응하기도 해보고 그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한 것 그리고 굉장히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막연하게나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면 이런 파티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1호니까 그런 시장도 없고 그런 취직 자리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모 호텔에서 그런 파티를 진행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호텔에 인턴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이런 것을 경험해서 사실은 파티를 하고 싶어서 여기를 다니고 싶은데 그런 파티는 안 하냐고 했더니 그거는 그 곳에서 기획해서 온 거고 본인 호텔은 장소만 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저에게 신선한 어떤 자극으로 다가온 파티가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게 됐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다녔던 첫 번째 직장이 광고 홍보대 행사입니다. 저도 광고 홍보대 행사를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였던 어린이 교육 관련된 회사의 홍보팀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때가 이제 온라인에 온자만 하더라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도 가족 회원이나 어린이 회원이 많으니 각 부서별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내라 이런 사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꿈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파티라는 비즈니스를 가족에 접목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티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회사의 아이템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는 이거 괜찮겠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파티 문화가 일상화될 텐데 이걸 해도 좋겠다. 해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온라인 사업 아이템으로 파티가 선정이 되고요. 이 비즈니스를 막 준비하던 끝에 저희가 온라인에 거품이 있었던 시기에 막판에 저희 회사가 이런 일을 진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투자라든가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온라인 사업부에 있었던 직원들을 인원 감축 통보를 하고 퇴사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저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부에서는 빠졌지만 예전에 다녔던 홍보 팀으로 다시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파티를 이렇게 그냥 포기하게 되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확 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보통 사표를 내면 여기 이제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요. 새로운 사람에게 업무 인수인계하기까지 뭐 한 달 정도쯤 뒤에 이제 퇴사 처리가 되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사표를 낸 그날 퇴사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때는 또 나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표도 수리됐고 이젠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창업 자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500만 원으로 사실 세상 물정도 굉장히 몰랐는데 멋진 건물에 가서 이 5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딱 하고 사무실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회사의 자리에 한 달치 임대료로 내면 끝나는 돈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다리품을 팔면요 최소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품을 굉장히 열심히 판 결과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 유망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가 있어서 1등한 사람에게 강남에 사무실을 지원해주고 전용선을 깔아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프로젝트에 1등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부 지원의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강남에 크지는 않아도 작지만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그곳에 사무실을 3년 동안 얻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각 대학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창업 지원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창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시장 조사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오픈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파티를 원했는데 관련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엄청나게 전화를 하고 많은 주문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사를 창업하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 일도 없고 30만 원밖에 올리지 못한 그 시기에 저희 회사 전화가 한 통화 딱 옵니다. 여기는 모 방송국 무슨 프로그램의 무슨 작가인데 저희가 G.O.D와 재민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파티를 장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좀 알아보는 중이다 이런 전화였어요. 근데 이 순간에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이 딱 뜹니다. 3개가 딱딱딱 뜨는데 이걸 잡아야 되겠다. 이게 연예인 마케팅의 시초인 것 같은데 꼭 잡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스케줄이 바쁘기는 한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서 아무 스케줄도 없는 그 수첩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 했었던 멘트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바쁘지만 돕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덜컥 그 일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G.O.D와 재민이의 육아일기 그런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제 방송 화면에 나가게 됐는데 저는 방송의 힘이 이렇게 되게 놀라운지 몰랐어요. 그 전에 한 달에 30만 원 하던 매출이 방송 나가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매출이 1,000만 원으로 확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의 위력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던 시기에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은요. 주 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가 산업을 즐기면서 파티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티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돌잔치 같은 거 하면 다 주말에만 초대를 받고 주중에 초대를 받았던 거를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결혼식도 다 주말에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돌잔치도 그렇고 웨딩도 그렇고 주중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 5일제 근무가 가져온 시장이 주말의 파티 문화를 주중으로 이끌고 또 저녁에만 진행하던 파티가 낮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고 브런치 파티 같은 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파티를 하고 영화제를 하고 또 브랜드를 소개받고 브랜드 런칭을 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파티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파티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6, 7년 차 되던 해에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권태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를 권태기가 확 옵니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데 이 권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면 권태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모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에게 그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에게 갖고 있는 재능인 파티를 감성 마케팅으로 연결해서 한번 부동산 시장을 리딩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도전해본 게 지금까지 파티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디벨롭하고 이렇게 발견하는 틈새를 보는 그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떠한 조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특강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어떤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일의 공통점을 느끼는 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여러분들의 평생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얻게 될 때 더 이상 그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티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 세잎클로버와 네잎클로버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알고 있는 네잎클로버의 의미가 행운이잖아요. 네잎클로버의 의미는 행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의 의미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세잎클로버의 의미는 모릅니다. 세잎클로버의 의미는요.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나의 행복한 일을 찾지 못하고요. 언제쯤 올지 언제도 올지 모르는 그런 행운을 찾아서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오늘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저와 함께 만난 모든 분들은 네잎클로버와 같은 그런 행운을 기다리는 런웨이가 아니라 세잎클로버 같은 주변에 행복을 찾는 현명한 런웨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우리가 또 그 행복을 찾으셨어요. 예, 그렇죠. 네, 행복을- 네, 지금도 행복하고요. 예, 예. 네, 그냥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근데 이제 행복을 찾았던 거 이전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네. 행운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도 왔고요. 그렇게. 네, 하지만 제가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지금 물론 행복하시지만 네, 네. 그 중에서도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어떤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파티가 왕따 어린이 친구 만들어줬을 때, 시한부인생 어머니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을 때, 네. 또 굉장한 기업인이셨는데 이 회장님의 88번째 쌀미자 써서 미수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이 회장님의 어떤 제자들이 열어주는 파티를 기획했을 때, 예. 그리고 25주년 된 행복한 부부의 은혼식을 같이 축하할 때, 네. 그때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행복한 느낌이 막 들어서 네네. 시간이 이렇게 딱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제가 350회 정도 파티를 했는데 그중에 그런 파티를 만나본 건 한 5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의 어떤 파티 사업의 어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일상의 파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런 소재가 됐어요. 네. 앞으로 파티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 또 멋진 파티 플래너가 또 새로운 틈새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또 런웨이를 만들 거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네, 런웨이라는 단어가 오늘 좀 들어가니까 많이 쓰고 있죠. 기쁘네요. 아, 아니, 예. 저도 기쁘네요. 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참 키워 오셨으니까 전문성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파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파티는요. 네. 삼신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요 네. 어떤 대답이요. 네. 신선하네요. 어떤 그런가요? 파티 그런가요? 같은 그런 느낌을 네, 확 받네요. 삼신할머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연식이 여러분들 느껴지실 예. 텐데요. 네, 할머니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할머니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좋습니다. 네, 저도 예, 할머니가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왜 삼신할머니라고 생각하냐면은요. 파티가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요. 오늘 좀 파티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MC님 만났고요. 네네네. 여기 계신 또 방청객 여러분 만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또 분들을 만났고 파티를 통해서 늘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고 고객을 만납니다. 저에게 새로운 인연을 점지해 주는 것이 파티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파티는 그래서 삼신할머니랑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치지 않게 80살에 은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 할머니의. 네, 할머니. 아,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요. 네. 또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파티 산업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되고 싶은데 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런웨이를 통해서 한번 다짐을 하다 보면 그 언젠가 이런 꿈을 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어떤 대표님의 네.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윤지현 대표님께서는요, 행복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숱한 위기를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견디고 계시다면요,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떨리지만 굉장히 재밌었고요. 저의 어떤 일상을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 이때가 실패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도 끝내지 않으면 그게 그냥 시련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 이어서 요즘은 학생들이죠. 고등학생 제가 되게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또 사회적 책임을 또 느끼고 더 반듯하게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좀 보이고 싶고요. 인터뷰 끝나고 나면 그 학생이랑 대화도 조금 나눠볼 예정입니다.